네, 반갑습니다. 3월 2일 수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바닥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죠. 네, 오늘은 미국장도 많이 하락하고 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뭐 장중에 플러스권 계속 유지도 해줬었던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크게 충격받지 않는 모습이라서 나쁘진 않네 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역시 수급 동향에서 순매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매도가 많지 않다, 뭐 그런 정도. 네, 그 정도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건 그래도 바닥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별로 본다면 조선과 에너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주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관련한 그 부분에서의 어떤 수혜주와 피해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합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장중에 2700포인트 돌파가 좀 됐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살짝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다지형 캔들은 나쁘지 않다고 그랬죠. 네, 저런 흐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아직까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시장 상황이 좋아지게 된다라면, 변화가 있다라면 반드시 또 거기에 따른 그런 상승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정이 돼야 되겠죠. 뭐 계속적으로 이제 갈등만 커져가고 있고, 뭐 언제 어떻게 끝나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부담감들이 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 관련한 부분들이 심각한 상황으로 연결될수록 수혜를 받는 기업들, 뭐 조선주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거기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피해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가 좀 제일 심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움직임들이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이 좀 진정이 된다라면 이제 지금 올라갔었던 조선주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들은 또 다시 조정을 좀 보일 테고요. 지금 내려갔었던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쪽들은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이런 긴장 상태가 어떻게 풀릴 것인지에 따라서 좀 업황적인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지는 일단 분봉을 좀 살펴보게 되시면 지금 좀 내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수급이 조금 안 좋게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반도체와 자동차가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권입니다. 시총 상위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 좀 해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이런 쪽에서의 기대감도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단기적 반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LG에너지 솔루션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 보시면은 에코프로베임이나 LNF 같은 종목들도 오늘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를 돌렸다라기보다는 단기적 반등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따가 종목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은 수급 먼저 보도록 합니다. 아침에 순매수 출발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그 매도가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 국면 유지하고 있었던 연기금도 지금 순매도 전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매도, 그 다음에 외국인도 매도, 이렇게 해서 매도 물량이 지금은 많지는 않아요. 아침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많지는 않은 물량이지만 계속해서 매도가 진행되고 있고 또 매도가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매수를 들어가시려면 생각했던 가격대보다 더 아래쪽으로 걸어서 기다려 주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고요. 뭐 미리 튀어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기회가 좀 되는 그 종목군들은 뭐 반등이 더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매수를 노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걸어놓고 대응하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 조금 더 확장의 어떤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시총 상위 대형주들의 어떤 매도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반등하기보다는 현재 위치를 지켜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실 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지금 거래 시점에서 봤을 때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현재 보합에서 왔다 갔다 약간 플러스 나왔다 마이너스 나왔다 하는데,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자리들은 괜찮게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흐름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라면 추가적으로 올라섰을 때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LG에너솔루션이 지금 약간의 반등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보호예수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있을 텐데, 그래도 그나마 좀 올라가는 것은 좀 다행이지 않는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그 시총 상위도 보시면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종목들 현재 소소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LG화학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다시 신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LG화학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나 뭐 기아 이런 것들은 지금 자동차 관련한 부분과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겠지만 반도체 장비 쪽에서 보시면은 또 약간 변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막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다라면 지금 협상이 이제 제대로 잘 되지 않고 또 공격도 심화되고 있고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점, 그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변화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현재 잡혀있는 모습이고요. 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종목들, 그 은행주도 있죠. 금융주, 은행주, 또 보험주 이런 종목들도 오늘 낙폭이 좀 큰데요. 금리 인상이 조금 뒤로 늦춰질 수 있다. 왜냐면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을 바로 공격적으로 단행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감으로 이제 은행주와 보험주들이 같이 동반적으로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그 정도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리고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또는 SO일 같은 경우 오늘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현대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 두산중공업도 오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대성에너지라든지 이렇게 에너지와 관련한 종목들,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들 또는 이렇게 조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인데, 이 부분들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에서의 어떤 부담감을 인해서 이런 석유 가격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업황의 상승을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셀트론 헬스케어나 셀트론 제약은 지금 하락하는 거 있는 모습이지만 에코프로비엠과 LNF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첨보도 오늘 올라온 모습이고요. 자, 근데 이 종목도 잘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는 계속 하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하단 추세에 지금 상반부, 즉 위쪽에 걸쳐지는 구간대가 40 미만은 좀 되거든요. 즉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추세에 대한 그 흐름이 정돈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추세의 어떤 상단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면 조정이 좀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지지 라인대가 지금 36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 라인이 만약에라도 이탈된다면 또다시 한번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뭐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겠죠.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규 매수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겠죠.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첨보나 거의 다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 잡으라면 LNF가 그래도 그나마 61선을 넘어가는 모습이라서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다지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배터리 소재가 오늘 조금 올라가면서 시장을 조금 그래도 받아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움직였다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것들은 별거 없죠. 뭐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HLB도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심텍이라든지 뭐 동진 세미캠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이고, 오늘 그 인터플렉스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진 모습이라서 지금 5일선 이탈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단기적 차익 실현한다면 고려를 해봐야 되는 위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올라간 종목군들이 약간씩 조정을 받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우리가 참고를 좀 해봐야 되는 내용일 것 같고요. 또 뭐 곡물 관련주 같은 경우는 경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농, 남해화학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한 5%도 올라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매매 동향을 진짜로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기관적 매매 동향 보시면 이
중공업 관련주, 조선주들 위주로 다 매수했네요. 그죠?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순서로 다 매수가 된 모습이고요. 또 에너지, S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매수가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S윈드, 대체에너지겠죠? 풍력, 이런 쪽에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석유값이 오르거나 천연가스값이 오르면 나는 풍력으로 대체한다. 또는 뭐 나는 다른 어떤 대체 에너지로 대체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주가 상승을 이끄는 그런 매수 포인트로 작용이 됐었고요. 매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그 다음에 현대차까지 포함해가지고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매도가 쏟아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그런 정도, 거기까지만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 한번 보시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하이닉스는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매도가 있고요. 현대차도 매도가 되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가장 매도를 많이 한 1위 자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자, 일단 시총 상위 종목군에서 금융주까지 섞어가지고 같이 팔아먹고 있는 상태라서 약간은 부담되지 않겠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괜찮아. 이거는 내가 들고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또 조선이라든지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 매수는 꾸준하게 들어가는 모습이지만 기타 경기가 좋아졌을 때 수혜를 받는 경기 민감 섹터 쪽에서는 매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좀 피하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다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자라는 식의 어떤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은 수급이 조금 더 살아나야지만이 좋아질 것이다 볼 수 있겠고, 시장이 조금 더 살아나서 뭐 2800포인트나 2900포인트까지만 올라가 준다고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에 따른 그런 투자 심리 개선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장이 오전에도 오후에도 계속 들락날락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변동성,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겠는데, 변동성에서 가장 좋은 건 뭐죠? 그냥 존버 버티는 거, 자기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을 따라가면서 뭐 올라가는 종목들 막 쫓아가면서 매수하는 그런 추격 매매 같은 건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시장 바라보시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올라가면 좋겠고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큰 폭으로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따로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냥 손을 놔버리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종목들 잘 케어해가지고 데리고 가시는 거 연습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종목을 발견했을 때 매수하는 것들도 항상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뭐 분할적으로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셔야지 더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지수가 플러스만 좀 넘어가 준다라면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700포인트 이상 주가 상승을 한번 오후에 기대를 해보고요. 뭐 그 정도까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닷지형 캔들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목에 대한 선별이나 이런 대응들,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변동이 아침에 떴다가 죽여주게 되면 대응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같이 참고하시고요. 어차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게, 조급하지 않게 그렇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마감 보고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